군사 안보에 관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정찰 위성 5호기를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보는 눈, 이 정찰 위성을 확보하려는 425 사업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할 킬체인의 눈이 한층 정밀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 미사일 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현지 시간 2일 새벽 1시 9분, 네. 우리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9분에 이제 발사가 된 거예요. 어제 2일 네, 오후 2시 네, 9분, 네, 13시간 차이니까. 이게 그 유명한 스페이스X의 그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 425 사업의 여러 가지 거의 굉장히 중요한 종결점, 네. 이제 정말 그 활용 점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킬체인 상당히 더 정밀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찰 위성 5호기라고 한 걸로 봐서는 1, 2, 3, 4가 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렇습니다. 1, 2, 3, 4, 5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425 산업이라고 불렸던 것도 저도 이번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무슨 4월 25일하고 뭐 연관이 있거나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이 정찰 위성 사업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SAR 사르라고 하는 위성 4대 네. 그리고 그냥 전자광학, 그게 영어로 EO가 되는데 네. 그 전자광학과 적재선 탑재한 위성 1호기. 그러니까 그 전자광학 적재선 탑재한 게 1호기. 네. 그다음에 그 사르 위성이 2에서 5호기까지 총 4개. 아. 그래서 총 5기 해서 그거를 이제 SAREO 사리오, 아마 이게 영어로 읽으면 사리오 비슷할 텐데 그거를 아하. 425 이렇게 해서 네. 425 산업이라고 그렇게 사업이라고 한 붙였다고 거군요.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두 실전 배치가 되면서 우리 군의 네. 자체 대북 감시 능력이 굉장히 개선된답니다. 음. 해상도가 30cm 수준,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cm까지도 인식을 하는 네. 매우 정밀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2호기부터 5호기까지 4대가 있는 이 사르 위성이 차량 종류, 사람의 움직임, 특히 북한군 핵심 기지는 물론이고 김정은의 동선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한, 우리의 정밀한 매의 눈을 갖게 된다. 이게 우리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김정은 동선까지도 포착 이렇게 돼 있던데 그 믿어도 돼요? 김정은이 우리 눈의 시야권에 있다면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김정은도 사람이니까. 아하. 근데 혹시 최근에 그 영화 보셨어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고. 봤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정말 약간 소름 끼치고 무서운 영화인데 네. 이게 결코 그냥 공상 과학이 아니라 실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치 스릴러라서 더 이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24분이라는 그 유명한 책도 여기에서 이제 참조가 된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뭐 모르시는 분 요격을 통해서 이를테면 북한이든 러시아든 미국으로 ICBM을 쏴도 요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네. 요격이 상당히 어렵고 정말 그런 ICBM 핵폭탄을 탑재한 ICBM이 미국의 최대 도시 중 하나를 폭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말 비극의 꼬리에 꼬리를 넣는 비국 멸망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참담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북한의, 여기서는 꼭 북한이 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북한도 유력 후보군의 하나로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이 네. 영화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제 킬체인도 있고 우리도 뭐 굉장히 매의 눈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런 킬체인과 매의 눈이 감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북한이 지금 엄연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저런 핵무기들을 우리가 과연 잘 요격하거나 통제하거나 선제 공격으로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킬체인이 아니라 킬체인 할아버지인 모든 미국과 한국의 공격 자산들이 동원된다고 해도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지도 않을 거로 믿지만 김정은이 미쳐서 내지는 뭐 끝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발을 저지른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느 지구상의 폭탄도 도달할 수 없는 저 밑에 지하 벙커에 이미 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김정은, 어쨌든 그 북한의 최고 순회는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인데 김정은을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더라도 과연 즉각 그렇게 그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주 높진 않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딱 그 문제 의식에 저 동의합니다. 돌아다닌다면 눈에 보인다면 동선까지 볼 수 있지만 김정은이 우리한테 그런 동선을 포착시키겠느냐. 저 안 보이는 데 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 문제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안보에 관련돼서 크게 남아 있는 숙제 같습니다. 예. 뭐 이동을 하더라도 예. 그 모습이 저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위성에서 포착되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요. 자동차 안에 타고 이동하더라도 어떤 건물 내에 자동차가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나온다든지 그렇죠. 말이죠. 아니면 지금 북한은 네. 예전에 우리 김 선배 저희 젊었을 때도 뭐 제2땅굴 제3땅굴 맞습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나라가 네. 뒤집어진 것처럼 땅에다 뭐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에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네. 아마 땅 밑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벙커와 이런 그 연결 지점들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문제는 김정은이 내가 도발을 하면 나도 즉각 요격되고 즉각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는다. 그래야 무서워서 안 할 텐데 아니야 나는 어쩌면 내가 도발해도 저 밑에 가면 나와 내 주변 측근은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 하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도 없애는 그런 게 한미 어떤 공동 이 공격 자산 내지는 그런 전략으로 타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킬체인의 눈이 정밀해지고 잘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과연 이런 지점까지 해결하고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감시 정찰 자산,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 4.25 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이 킬체인을 위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쪽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일 때 그걸 타격하려면 바라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령 정찰 자산들이 구름이 잔뜩 끼인 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보한 정찰 자산은 이 레이더로 쏘아가지고 그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런 정찰 자산입니다. 광학 이 유리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 실장께서 이제 얘기를 꺼내 주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정말 강추 또 강추드리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지금 있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그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에 핵무기가 너무 많아서 마치 다이너마이트로 벽과 천정과 바닥까지 된 그런 방 안에 우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습니다. 쓰는 게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유명했던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예. 그건 정말 카드로 지어진 것처럼 아주 그냥 빈약한 그런 것을 메타포했던 네. 아주 유명한 정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과도 좀 이렇게 맞습니다. 된 것 같은데 하우스 그야말로 다이나미트 폭탄으로 그냥 세워진 집 같은 게 우리 지구이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목 같습니다. 이 영화를 자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같은 동포인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쏘겠어? 그리고 설마 ICBM이 있다고 한들 미국에게 쏘는 순간 북한 땅이 절멸 상태에 이를 텐데 그 보복 공격 때문에 설마 쏘겠어? 이런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이 영화는 정말 싸늘한 현실을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딱 알래스카에 있는 방공사령부에서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백악관에서는 군 지도부에서는 또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다음 저 밑에 이 계급장 뭐 병장 뭐 하사관들 이 계급에서부터 저 별 몇 개까지의 이 장성들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 병사들은 자기 와이프하고 전화하면서 이혼에 관해서 아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당장 이혼해줘 뭐 이런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지도부 한 사람은 그 심리에 쫓기다가 공중에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탄도미사일이 시카고를 향하고 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백악관과 미국의 군 지도부가 판단을 내야 될 텐데 이게 러시아가 쏜 거야? 중국이 쏜 거야? 아니면 북한에 잠수함에서 쏘아 올린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냉철하고 싸늘하게. 캐서린 비글로우라고요. 제로 다크서티 뭐 이런 영화 감독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군사 문제에서 전공이다시피 그런 영화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한국 국민들이 꼭 봐야만 되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쪽에서 정말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든 아무튼 뭐 ICBM을 아주 하늘 높이 쏴서 요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을 내가 해봤어요. 예.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용산의 대통령실은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합참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서울 시민들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딱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 보면 그런 세계 최고의 지도력과 세계 최고의 안보 태세를 갖고 있다는 미국의 지도부도 저렇게 허둥지둥 되는구나. 네. 저렇게 파악을 못하는구나. 예. 저렇게 요격을 못하는구나. 예. 저렇게 결정을 못하는구나. 허둥지둥 되는구나. 근데 그게 무슨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기존의 분석과를 배기로 해서 아주 현실적인 매우 얘기예요. 취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특히 우리 한국 정말 이게 남의 일처럼 안 보이고 물론 거기에 당장 노스코리아가 계속 유력한 후보로도 등장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핵, 북한, 미국 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안보의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공명처럼 나오는 드라마 아닙니까? 영화 아닙니까? 네. 우리 얘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얘기였어요. 우리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 예. 저는 모울이 송연한 느낌으로 그 영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많이 뭐 맞습니다. 식사 자리에도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듣고 이제 좀 급하게 봤었는데 네. 오늘 이 김정은 동선까지 포착 킬체인 눈 기사를 보면서 딱 저도 이 영화가 생각이 나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베니스 영화제 뭐 경쟁 부분까지 초청까지 됐었다고 합니다.